금이 5,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동안 은은 아직도 고점 대비 35%나 빠진 채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뉴스를 받아놓고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답은 이번 주 공개된 연준 회의록 안에 있었거든요. 회의록에 담긴 단 세 문장, 금에는 가벼운 충격이었지만 은에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GDP와 핵심 물가 지수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이은 투자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게 이번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회의록에서 경제 상태를 기존 보통에서 견고하다로 격상시킨 거거든요.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대규모 해고 위험도 줄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소식 같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튼튼하다는 말은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은은 동시에 아래로 눌립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금, 은의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압력을 받았는데 금은 금방 털고 일어났고 은은 여전히 고점 대비 35% 아래에 머물러 있거든요. 두 자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든든한 단골 손님 덕분입니다. 중국, 폴란드, 인도 같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지금도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달러 대신 금을 쌓아두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변동에 흔들릴 일이 줄어드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을 서는 맛집처럼 금에는 가격이 빠져도 반드시 사가는 큰 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은 4,870달러까지 밀렸다가 순식간에 5,0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 이게 바로 그 하방 경직성이 작동한 결과예요. 반면 은에는 이런 중앙은행 같은 든든한 수요층이 없습니다. 은의 주요 고객은 국가가 아니라 공장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은의 핵심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은 중앙은행과 달리 가격이 오르면 다른 걸 찾아 떠납니다. 이게 은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은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오를수록 고객이 떠난다는 겁니다. 주요 수요처인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을 보면 최근 은값이 치솟으면서 패널 원가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9%까지 올라갔거든요. 공장 입장에서는 버티는데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더 싼 금속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산업용 은 수요는 2%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마트에서 양파값이 폭등하면 주부들이 대파나 마늘로 대체하듯 은도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료로 밀려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금은 가격이 올라도 중앙은행이 계속 사주지만 은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고객이 이탈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고금리 우려까지 겹치니까 은 가격이 금보다 훨씬 무겁게 짓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을 때 은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은 2.8%입니다. 연준 목표치인 2%보다 아직 높죠. 그런데 곧 발표될 수치는 3.0%를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연준은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증거가 나와야만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한 번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은 물가 상승 소식에도 금과 은의 반응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수천 년간 가치를 지켜온 금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값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반면 은은 정반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공장들의 원자재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고금리로 달러는 강해지고 공장 수요까지 줄어드니 은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맞는 셈입니다. 같은 뉴스 하나를 놓고 금은 웃고 음은 우는 구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은 2.8%입니다. 연준 목표치인 2%보다 아직 높죠. 그런데 곧 발표될 수치는 3.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연준이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증거가 나와야만 금리를 내리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으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똑같은 물가 상승 소식인데 금에는 호재고 은에는 악재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수천 년간 가치를 지켜온 금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폐는 인쇄기만 돌리면 늘어나지만 금은 땅에서 캐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물가 상승기엔 금이 웃습니다. 반면 은은 울어야 합니다. 고금리로 달러가 강해지는 데다 물가 상승으로 공장 운영 비용까지 오르니까 산업용 수요가 더 줄어들거든요. 같은 뉴스 하나가 금에게는 기회가 되고 은에게는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이번 회의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 위원이 3명 이상이었거든요. 시장은 올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믿고 투자를 늘려왔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에 금과 에임은 모두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금은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오히려 경제 불안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특성 덕분에 버텨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질수록 경기 둔화 걱정도 함께 커지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결국 금을 찾게 되거든요. 반면 은은 달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달러 강세, 경기 둔화, 투기 자금 이탈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얻어맞는 구조거든요. 금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있지만 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락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이렇게 매파적이었는데도 금이 반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끝까지 읽어보면 12명의 연준 위원 중 2명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은 이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은도 이 기대감에 편승해 8필원가량 반등했어요. 30대 직장인 이 대리가 퇴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아직 금리 인하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구나 싶어서 금 ETF를 다시 담는 상황. 지금 시장 전체가 딱 그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금과 은의 반등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시장의 배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가 연준 내 인하 목소리를 키울지 아니면 잠재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바로 이번 금요일이에요. 대형 투자 은행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UBS가 금 목표가를 최고 6,200달러까지 올려잡았거든요. 현재가 대비 최대 24%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손들의 예약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은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JP모건이 제시한 은의 올해 평균 목표가는 81달러인데 현재가가 78달러거든요. 상승 여력이 고작 4%입니다. 금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이게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요일 지표 발표 전에 어디에 먼저 돈을 넣을지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수익 기대치가 낮은 자산보다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먼저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굴리는 박 사장님이 두 상품을 놓고 고민한다면 수익 여력이 24% 남은 쪽과 4% 남은 쪽 중 어디에 먼저 손이 가겠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기관이 보는 방향이 곧 자금의 방향이거든요.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 쪽에서 터진 얘기입니다. 전 세계 최대 은 재련국인 중국이 올해 2월 1일부터 은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거든요. 16년 만에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허가받은 산악계 업체만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 은 시장은 이미 6년 연속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은에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공장들이 수요를 줄이거나 대체재를 찾아 떠난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부족으로 은값이 뛰어도 산업계 고객이 이탈하면서 그 상승분을 갉아먹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금은 가격이 올라도 중앙은행이 계속 사줍니다. 하지만 은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고객이 떠나요. 공급 호재가 터져도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은의 현실입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고 나면 금요일 지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와 핵심 물가지수 PCE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은 투자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날이에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장률은 적당히 둔화되고 물가가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은은 85달러 위로 치솟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제가 뜨겁고 물가까지 오르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은은 64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는 식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러면 금은 안전자산으로 급등하지만 은은 공장 수요 걱정에 철저히 소외됩니다. 금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중앙은행이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만 웃을 수 있어요. 금요일 숫자 하나가 은의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은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중앙은행이라는 바닥이 있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편이 되어야만 비상할 수 있어요. 3월 케빈 워시 총무회는 그 판도를 뒤흔들 대형 변수입니다. 금요일 밤 GDP와 PCE 숫자가 나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직접 대입해 보세요. 데이터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